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다. 대표적인 윤핵관 중진 의원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 면전에서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하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던 당내 주류 인사가 당대표 앞에서 계엄 책임을 정면으로 언급한 건데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똥 묻은 것도 문제인데 똥 묻은 그 개가 문제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마디로 갱생 불가. 12월 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찬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봉건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는 처음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같이 방송한 적 있으세요?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요. 평소에 말씀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많이 그러네요. 배우는 같이 선배님이십니다. 하고. 서로 존경하는 사이로. 제가 많이 배우고 사랑하는 있습니다.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찐윤에게 공개 저격당한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극우 성향의 멘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찐윤 중에서도 핵심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 면전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연일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앵커님 코멘트대로 하자면 개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 도생의 시기가 왔다. 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총선이 아니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게 유리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분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국힘 내부가 사실 내분이 일어난 게 맞느냐? 사실 어제 이제 국힘 쪽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국힘 내부에 내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약간 이제 좀 피하시더라고요, 답변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분들은 피하시겠죠.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여의도 네. 주변에서 도는 얘기는 비대위 구성론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고 그 중심에 모 비대위원장이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이 추대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조만간 어떤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기자님들은 보통 이러더라고. 비대위를 8번인가 아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항상 이분들은 실리를 위해서는 누구를 쳐내거나 우리의 가치 지향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손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곧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여의도에 정가에서는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국힘의 DNA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일단은 말씀 주셨던 대로 비대위 전환의 전초전 내지는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 분파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타당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조금 국힘은 원래 그랬고 그냥 언더찐윤들의 생각이 언더찐윤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조금 변화한 것이다. 그 생각이 바뀐 것이다.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파가 있어서 그걸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으로 이게 분화가 되고 이견이 나온다라는 느낌보다는 항상 그 언더찐윤이라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의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다음에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다음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까지도 간당간당 위험해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언더찐윤들의 생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이제 토사구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사구팽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언더찐윤이고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많은 걸 놓쳐버려서 책임론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되게 역설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만 이제는 그 쓰임이 다 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검하고도 좀 맞물려서 그렇게 가는 된것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특검 국면을 조사를 지나서 기소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여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을 외쳐서는 이 당의 존재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진단이 있는 것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끼리 생존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당원들조차도 지금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 보수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극우적인 세력들도 있지만 극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2018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당과 관련해서 15개를 저희가 이게 당선이 되고 2개만 수성을 한 그 사례가 있는데 예. 이 경우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대구조차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대구 혹은 경북 아니면 서울 정도까지 외에는 위태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PK에서는 부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뭐 전재수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오히려 더 약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진단들이 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친윤계 윤한홍 의원의 바람이 얼마나 셌었는지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백약이 무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정부 6개월 국정평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더 비판할 자격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습니다. 그때 그 와신 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네. 장동혁 당대표 면전에서 정말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저 말을 한 거예요. 네. 장동혁 당대표의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썩은 네.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땠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단순히 윤한홍 의원만 저기서 그 발언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3을 물론 우리가 1주년을 지나왔지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기엔 예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윤한홍 의원이 저기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갑자기 소장파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소장파인지도 모르겠지만 소장파라고 주장하는 25명의 의원인가요? 그분 국민의 네.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역구가 경북 김천,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게 오히려 더 그분한테는 득일 수도 있는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이제 그 윤어게인을 배척하고 이제 계엄을 사고하는 행렬에 합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감이 없지 않았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한홍 의원이 평소 친윤으로 분류가 되던 의원임에도 요만큼의 강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큰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사주 내지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사전 생각을 지울 협의가 수가 없습니다. 됐다라는 징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뭐 동물의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을 돌이켜 보자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배현진 씨가 천박하니까 뭐 천박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네. 표현을 아, 강성을 그 들고 표현이 나왔지 있었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비대위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전과에 돌고 있는 얘기는 일부 의원들끼리 지금 장동혁은 이제 토사구팽해야 된다. 우리가 불 때워서 물 끓이고 삶아야 된다라는 이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의원의 이제 그 대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데 예. 이분이 지금 도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객관화를 못 시켜요.
거기서는 항상 무슨 나쁜 얘기를 해도 다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은 현실 파악이 못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나름 본인은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그 친한계의 축출 과정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씨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감찰단을 이게 회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뒤늦은 감이 있고 본인 힘으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장동혁이 더 계속해서 정신을 안 못 차려야 되는데 올해 정신을 차릴 해줘야 거 아닌가 되나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은 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국민들이 이게 현혹되시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국힘 이런 내분 상황이요. 저는 사실 윤한홍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친한과 그 나머지들의 싸움이었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국힘과 장동혁 개 간의 싸움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뭔가 권한이 뭐 권력이나 힘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 또 모양새더라고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 승리를 하고 기득권을 공고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한동훈 대표는 그들의 어떤 권한이나 가지고 있는 힘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어색한 동거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을 하는 부분인 게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도 뭐 중도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본인이 하는 행동을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중도 확장은 당연히 아닐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윤호개인을 외치고 극우 세력과 결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본인들의 지지세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 곳에 있는 분들의 지지층이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으면서 윤석열의 계엄엔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한 줌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있어서의 그 계산을 지금 좀 슬슬 확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에 혼동되시면 안 된다. 저들은 그냥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들 듣기 좋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아 중요한 거 네, 짚어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예. 해보겠습니다. 태세 전환을 잠시 할 뿐이다 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어제 본 뉴스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본 뉴스가 그 극우 유튜버인데 얼마 전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감동란 TV 진행자 김소은 씨가 국힘에 입당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전한길 씨도 입당을 하려다가 지금 못하지 않았나요? 했나요? 입당을? 전환길 씨는 했고 네. 했나요? 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같은 상황인 건데. 김계리 씨가 아마 반려된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김계리 그렇습니다. 씨는 네, 네. 반려가 됐었고. 네. 요거를 그럼 국힘이 반려를 할까요? 김소은 씨는? 이미 당원으로 등록돼서 이 메시지가 날아왔다라고 본인이 밝힌 걸로 한 저는 알고 5분 있고 만에 가입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밝히고 같고. 있고요. 아니 그게 지금 박민영 네. 그 대변인 사태하고 연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심과 당심 또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세력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유튜버는 그 아까 말한 그 대변인 박민혁인가요? 그 박민영. 대변인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김예지 자기 자당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네. 해당 행위 아닌가요? 해당 행위이기도 한데 지금 뭐 우리 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그 분화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동의하고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을 세력화하는 방식. 그래서 누구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 세력은 보호할 거야. 끌고 갈 거야. 그래야지만 전투 세력이 남아 있는 거니까 전투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현실, 그러니까 뭐 선동도 할 수 있고 구호를 외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리더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리더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멸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장동혁 그 대표의 가장 맹점은 현실 파악을 못한다. 민심이 지금 67% 넘게 내란을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뭐 2%, 3%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심의 그 현장을 갖다가 제대로 짚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이게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구 네. 입당 러쉬가 되는 게 아니냐,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게요. 이 감동란이라는 유튜버의 입당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 박민영 대변인도 회촉 안 하고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 방송에서 봤을 때 그걸 했던 감동란을 왜 입당을 안 시켜줍니까? 사실 저는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분들의 입당 러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당 심사 내지 복당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무위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입당 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절차가 막 만들어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감동란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유튜버로서 어떤 조회수를 높이고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방송에 내보냈다면 그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전혀 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을 받거나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당은 점점 더 산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자면 결국은 지금 극우 유튜브를 품 안에 안고 또 본인이 어떻게 단죄하고 규정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도 내 편이라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 행태를 보자면 결국에는 윤석열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도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심의상을 맞이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도 윤석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과몰입돼 있다. 극우 세력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혁명이라든지 어떤 일을 이끌어 가자면 정치는 또 구호의 또 힘도 있고 나름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선동이 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보자면 그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혁명군들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나 먹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격분해서 더 촉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이 허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굶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했던 구호인데 지금 장동혁은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큰 파이를 갖고 있는데 혼자 계속해서 내란 지속, 우리 내란한 적 없다, 불법 개업 아니다, 이게 무슨 개업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예. 소멸할 수밖에 없다. 감동란 얘기를 왜 꺼냈냐면 한쪽에서는 윤한홍 의원처럼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보여지는데 한쪽에서는 극우들이 이렇게 입당 러쉬를 보이면 그 진심이 통하겠느냐 아니면 이게 국힘이 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회의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변할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더더욱 이쪽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당에서 고립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선출된 지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선출직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짧은 시간 만에 비대위 전환이네 아니면 뭐 권력을 흔들고 있네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거라는 추측성 이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거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아니면 뭐 본인이 장동혁과 그렇지, 같은 맞아요. 사람이라고 한 황교안 대표 예. 이런 사람들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지 예, 예. 장동혁 대표라고 해서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 수순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는 요새 윤석열과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뭐 간첩 천국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공개석상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 누가 이 말에 사실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은 특정 일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정 일부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환호할 만한 메시지들을 던지는 것 외에는 본인이 당내에서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치. 판단에서 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하.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본인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또한 산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난가병이라는 난가병.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걸리신 것 오는 같더라고요. 난가병. 네. 네, 어느 순간 또 가면 주변에 다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내가 다 맞네? 이 병도 온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최고위원 4명이 이제 동시에 그만둬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김민수 최고라든지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만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 두 분을 빼고는 많이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 그 가운데서 나머지가. 네, 그 가운데서 신동욱 그 위원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좀 요즘 기울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지금 나두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있군요. 비대위 조사를, 체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비대위 체제 말고도 장동혁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알아보니까 비대위원 4명 사퇴한다, 뭐 이거는 예전에 이준석이 대표였을 때 그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고도 임명직 당직자들을 그 언더진윤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협박을 해서 사무총장 사퇴, 그렇죠. 뭐 정책위의장 사퇴,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하고 최고위원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당대표와 엇박자인 이야기를 내면 장동혁 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다는 지도부가 이야기를 붕괴되는 합니다. 거죠. 지도부가 붕괴되고 장동혁 대표가 믿고 있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마저 본인의 편을 못 들어주는 당대표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 장동혁 대표만 바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